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성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방금 4시 집계에서 다시 나왔죠?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6,283명이었는데 방금 전에 추가 확진자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국내 확진자가 총 6,593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성남 분당 재생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났다고요? 예, 지금 이게 분당 재생병원에서 발생을 했는데 의료진하고 환자 9명이 지금 감염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정부에서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흡기 질환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겠다. 안심하고 다니시라고 지정한 병원인데 여기서 이제 감염이 발생을 했고요. 원래 이제 성남시가 오전에 발표했을 때는 총 8명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오후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보호자 1명이 확진된 게 추가가 돼서 현재까지 총 9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예. 병원은 또 폐쇄됐을 거고. 병원은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첫 번째 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77세 여성이신데 이제 암 투병 중이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응급실에 오셨다가 폐렴 증상이 나오니까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이 나와서 그때부터 찾아보니까 의료진과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추가로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국에서 고무적인 조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지금 대응 방법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 릴레이처럼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던데. 예. WHO에서 어떤 말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거브라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새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보고된 사례는 이미 알려진 집단에서 주로 파악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고무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확진자가 한때 하루에 한 900명 가까이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500명대 정도에서 400명대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을 조금 줄었거든요. 어제부터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좀 감소하는 거 아니냐는 국내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 그 맥락에서 WHO 사무총장도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이제 브리핑을 할 때도 얘기를 한 게 집단 감염이 77.7%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가 일반적으로 감염되는 거는 훨씬 적고 이제 집단적으로 특정 집단 신천지라든지 청도 대남병원이라든지 뭐 봉화의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병하는 것들이 7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마스크 매점 매스크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근데 정부에서는 마스크 배분을 위해 오브제를 도입했다고 하던데 오브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줄을 뭐 200m, 300m씩 서도 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5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는 9일부터 이제 정식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나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장을 사실 수 있고요. 이때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면 주말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주에 못 샀다고 다음 주에 뭐 4장을 살 수 있다든지 한 2월 되지는 않으니까 매주 살 수 있을 때 구입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성년 아이와 함께 오면은 함께 온 사람한테는 이제 대리수령 팔 수 있는데 그러나 같이 오지 않으면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마스크 구입에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수령 기준을 좀 완화하라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좀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곧 결정한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가 제안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창당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르면 한 8일 정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개혁연합이 창당 제안한 정당은 소위 말하는 진보개혁 세력이지 않습니까?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정당에 했는데
이 중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좀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심상정 대표가 이 선거제 개혁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예.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나머지 정당들은 이제 함께 할 것 같고 이제 민주당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결정이 난다면 이 비례연합정당 자체가 이제 좀 급물살을 타겠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정의당이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을 텐데 만약 예. 이렇게 창당을 해서 한다면 정의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 이후에 실제로 자체적으로도 비례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정의당 후보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취지를 훼손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명분이 먼저다. 예, 명분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의당과의 문제를 좀 어떻게 푸느냐가 이 비례연합정당이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뭐 민주 진보 세력의 큰 플랫폼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가 좀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출신이죠.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오늘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이 합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 열린민주당이 그러면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입장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의당이 굳이 같이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과 일종의 자매 정당 같은 위성 정당이라면 자매 정당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지 않냐 대안이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 시민단체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민주당 당내 의원들 중에는 선거제 개혁의 명분 취지에 맞춰서 민주당도 비례대표를 내긴 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말아야 되냐 내야 되냐 뭐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컷오프 이후에 탈당을 선언했네요. 그렇다면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예,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그 공천관리위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가 된 이후에 다음 주 초에 탈당을 하겠다. 살아 돌아가서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컷오프 됐는데. 예, 마찬가지로 컷오프가 됐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오늘 자기 페이스북에 상당히 좀 날선 비판을 좀 올렸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과 뭐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도 좀 날을 세웠는데요. 뭐 일종의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신을 내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나동현 시장을 설득해 추가 공모에 응하게 하면 같이 경선을 시켜주겠다고 며칠 전 전화를 직접 했을 때 약속을 했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 뭐 사악한 거짓말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홍준표스러운 대처가 어떤 건지 숙고하겠다. 결정이 뭐 멀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네요. 예, 오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이든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면서 이제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뭐 조원진 대표가 이제 전원 합동회의를 열고 어제와 그저께 이틀에 걸쳐 황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면서 공식적으로 또 한 번 제안하겠다. 언제 어떤 시간이라도 만나자. 그래서 자유공화당의 총선 예비 후보가 100명 가까이 된다. 그리고 만나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면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자기네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일종의 자객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손을 들어준 격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자유공화당으로서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가. 자유공화당에서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미래통합당은 조금 불편한 기색을 좀 내비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상 공천 심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입장인데 만약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공개할 것이었으면 공천 심사 전에 공개를 해서 뭐 논의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는 건 좀 늦은 거 아니냐. 그리고 자유공화당 쪽이 합당하게 되면은 애써 끌어안은 좀 중도보수 쪽,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쪽에서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을 이야기하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편지를 공개한 다음에 다시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예, 입당하고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비례받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어제 편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그 편지를 공개하고 나서 뭐 자신의 거취는 뭐 미래한국당을 가든 뭐 어떻게 하든 거취를 꼭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맥락의 일환에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자유공화당이 뭐 황교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는 것이나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것이나 모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 움직임들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뜻에 좀 따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중도 보수들은 그 박 전 대통령 이런 편지 공개와 자유공화당과 뭐 조원진 자유공화당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만남이라든가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받는다든가 이걸 또 어떻게 볼지 그렇죠? 이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 지역. 병상이 부족한 탓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가격리 대상 가운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도 있는데 기꺼이 동행 격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한 분과 함께 격리 중인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 활동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네네. 공동 격리 중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같이 생활한 지는 지난주 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면 자가격리를 해도 혼자 생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예. 혼자서 물을 드시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시고 무연고인 장애인일 경우에는 지원 인력이 없으면 또 방치가 되기 때문에 생명에도 위험이 될 수 있고요. 예.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분들은 또 적합한 시기에 처방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러면 24시간 케어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거는 조금 있긴 한데 예. 그래도 물론 순간적인 걱정도 있긴 했는데요.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대구 예. 상황이 좀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공동격리를 할 당시에는 조금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제가 함께 계신 분이 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서 지내셨던 분인데요. 예. 함께 계셨던 분이 그 확진 판정을 받으셔야 돼가지고요. 예. 받으셔서 좀 빨리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네네네, 좀 하루하루 좀 어떻게 지원할까, 그게 좀 더 큰 걱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확진 환자분이랑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셔야 되니까. 네네.
네네. 그 전염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테고 그럴 텐데. 아닙니다. 그 예.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은 지금 병원에서 이송이 되어서 진료를 받고 계시고요. 예. 감염 확진 우려가 판정- 있는 분, 예. 네, 맞아요. 그분이랑 지금 같이 있으니까, 예. 네, 네, 네. 그런데 예전 선택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물론 순간적인 걱정은 있었는데, 예. 네, 그래도, 네, 좀 뭐, 지금은 이분을 세심하게 지원할 지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좀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누군가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코로나19 검사도 하셨다고요? 네네. 좀 검사를 받기까지 조금 많은 과정은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시랑 보건소가 아직 업무적인 부분에 협업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문제는 조금 나중에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검사는 다행히 그래도 저랑 함께 계신 장애인분은 음성으로 조금 판정이 아하. 나왔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 네네.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식사 같은 거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전국 각지에서 음식을 후원해 주셔서 예.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예. 컵밥이라든지 라면 이런 종류들입니다. 네. 예. 평소에 생활할 때도 장애인들은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필요성이 더 절실해질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같이 생활하시면서? 저랑 함께 계신 장애인 당사자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체 활동은 가능하신데 예. 혼자서 자가격리가 되면 혼자서 이렇게 조리를 하는 거라든지 약을 제때 먹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분이셔서 최근에 조금 같이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조금 이분이 심리적인 위축이 되게 많이 크셔서 그게 조금 어렵고요. 조금 일상을 원래 보내셨던 것이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예. 그것을 되게 많이 답답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인데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장애인분들은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이 혹시 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당사자분이 한 1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분. 그러면 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장애인 확진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할까요? 지금 공적인 지원 체계가 아직 많이 없는데요. 장애인 예. 당사자분들은 이렇게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장애에 대한 이해랑 그 감수성을 가진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랑 보건소가 업무 협업이 잘 돼서 코로나 검사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 발달장애인분 혼자서 진료를 받고 계신데요. 그 병원 안에서도 장애인을 지원하는 매뉴얼이 조금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좀 볼까요? 예, 아미리다님께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스푸트니크님께서 목소리 듣는데 울컥울컥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분들이 천사입니다. 미모지전님께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시네요. 대단합니다. 체리블루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입니다. 동행격리 정말 고귀한 마음과 노력입니다. 힘내세요. 페페론님께서 빛과 같은 분이네요.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좋은 글들 다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 기운이 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급한 대로 저희 센터 차원에서 개인 결의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대처가 힘든 상황이라 그 국가라든지 지자체의 대책이 많이 필요한데요.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지역 장애인 활동가였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